안녕하세요. 예수만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문화를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강정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세 번째 책은 바로 상처로 숨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마 제목만 듣고 무엇인가 힐링할 수 있는 책이겠구나 하고 클릭하신 분들에게는 실망을 드릴 수 있을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책 상처로 숨쉬는 법은 사실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책인지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상처로 숨쉬는 법은 영어 이름으로는 미니마 모랄리아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저자인 김진영 교수가 이 아도르노라는 교수의 하나의 주제, 철학을 가지고 풀어내간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강의를 이어나간 강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정확한 책의 제목은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공허와 우울이 질병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지불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자 아도르노는 우울의 부정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울의 부정성이 철학의 소재로 된 책이 바로 오늘의 책 미니마 모랄리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미니마 모랄리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살만하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점도 있지만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름 편한 것도 있어. 나는 나름대로 실현하고 있어. 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나 진짜 못 살겠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냐? 라는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울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자주성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반대항에 있는 온전한 삶,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갈구하게 된다라고 아도르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도르노의 몇 가지 명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도르노는 자신의 명제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삶은 살고 있지 못하다. 잘못된 삶 안에서 올바른 삶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 되돌아가는 일은 퇴행일 뿐이다. 이론은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도르노는 목숨을 연장하기만 하는 삶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어쩔 수 없다고만 여기고 있다면 그 삶은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총체적인 부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 이것이 상처로 숨쉬는 방법이라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책임과 의무감이 스스로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권리와 사유,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바 행복한 삶, 올바른 삶, 그리고 상처로 숨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한 문장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료에 따라서 사고하는 습관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사고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도르노는 얘기합니다. 즉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글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오늘 문화를 읽어드립니다의 강사인 저와
학생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권력이 생기고 제 이야기가 옳다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적인 사고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권력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끊임없이 사유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만 딱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권력적 대화입니다. 이 책은 비권력적 대화를 통해서 병렬적 대화를 해야지만 우리는 주체적인 사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와 글짓기는 어느새 객관화되어 있는 권력에 사로잡힌 구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도르노는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하며 글쓰기나 대화에 권력이 끼어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를 병렬적인 대화로 소개하는데요. 병렬적인 대화란 A는 A, B는 B라는 식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맺음하고 다음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끝내는 식의 대화를 해본다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서로 어떤 권력을 가지지 않고 각자 사유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비권력적 대화, 병렬적 대화를 한다면 한 사람은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개연성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각자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력을 상쇄해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고 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예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먹는 과자 이름 예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감각인 예감입니다.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감각은 예감입니다. 예감은 개인이 살아온 역사에 따라서 발달된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감각이 예감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같은 레파토리 속에서 실패를 예감하고 피하거나 직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몽을 꾼 날에는 잠을 설쳐서 피곤하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악몽을 꾼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컨디션 난조를 회복하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감이라는 감각이 몹시 중요하다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 예감을 비관적인 감각으로만 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요즘 좀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고 느끼는 시간이 온다면 이는 우리가 사유가 필요한 마지막 신호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감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지금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을 그냥 떠내려 보내지 말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사적인 삶의 영역과 공적인 삶의 영역이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진다면 개인적인 삶도 삶다워지는 것이고 공적인 삶도 즉 사회도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성이 완전히 소외된 개인적인 삶이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아주 왜소화되어 있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장된 소비 영역만 존재할 뿐 공공성을 위한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객관화해보자면
비정상적인 영역인 소비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울과 공허함, 두려움 이런 상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쇼핑 중독과 같은 소비를 충동화함으로써 가상의 관계를 만족시켜 버린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공적인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핑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가상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비를 통해서 보여지는 가짜 만족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우리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소비 영역부터 성찰해 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책이 철학책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주제들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벌써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르노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결론을 통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울과 공허함 그리고 현실 가운데 질병에 들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물으면서 말이죠. 신문의 몇몇 헤드라인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정치적인 색깔, 취향, 종교적인 그런 의미까지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현대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피로함을 느끼거나 혹은 반대편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게 작용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요즘 세상에는 이러한 편가르기를 통해서 상대편에 상처를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도르노는 리버럴리즘, 즉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의 생애 태도가 구성되는 것이 소중한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리버럴은 개인이 가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의 생각들을, 지금의 문제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상처로 숨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 상처의 깊이도 너비도 다릅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그 상처를 잘 덮어두고 침묵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침묵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상처가 건드려지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가 치유됐다기보다 그냥 덮어놓고 건드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도르노는 미니마 모랄리아, 즉 아주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를 다시금 열어보며 도대체 이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 상처가 얼마나 아물어 있는지, 지금 이 상태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 어떤 약을 써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정도 상처는 덮어두는 게 약이야 라는 담론의 권위 앞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보다 진짜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개개인의 깊이와 너비가 다른 상처를 치료하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처로 숨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 다니면 됐지 정도로 죄악된 상처를 덮어두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골마 터지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상처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꺼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 시간, 상처로 숨쉬는 법, 비록 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조금 더 도입하고 적용하기 힘든 방법들이었겠지만서도 적어도 이러한 방법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상처로 숨쉬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문화 읽어드립니다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언제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주성과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